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조과학 몇 번째 시간인지 안다. 세 번째 시간. 아 좋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재인가? 네, 천재. 모르면 이상한 거겠죠. 아 오늘 주제가 내가 뭔지 안다 손. 좋아요. 시원이. 미세 조정된 우주. 아 미세 조정된 우주. 그럼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손. 좋아요. 아주 쬐끔하게 조정했다. 또 막 자유롭게. 오케이 좋아요. 시원이. 우주가 정말 섬세하다. 아 우주는 섬세하다. 아 좋아요. 또 똑같은 말. 좋아요. 수빈이. 누군가 우주를 창조했다. 아 좋아요. 또 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미세 조정된 우주가? 그런 뜻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 조정된 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리 좋아해요? 아니요. 왜 안 좋아해요? 안 배웠어요. 예? 어려워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워서? 물리가 뭔지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물리가 뭔지 모를 수 있겠다. 아 미안합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과학혁명기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1960년? 아니 그 전이에요. 17세기부터 1600년대부터 물리학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등장한 과학자들이 실험과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나타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가지 물리적 상수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턴 아는 사람. 예, 뉴턴 모르는 사람. 질문 바꾸게. 뉴턴 모르는 사람. 뉴턴이 누구예요? 중력. 사과. 예, 맞아요. 사과 이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이 중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중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것을 수식화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의 수식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아이작 뉴턴이 수식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은 F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려면 이러한 수식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아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M1은 여기 있는 이 질량이고 M2는 여기 있는 질량이에요. 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의 힘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여기 R, M1, M2는 바뀌는 값, 즉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G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뭐라고요? 중력 상수. 중력 상수라는 거. 이게 물리학 상수예요. 물리학 상수. 상수는 바뀌는 값, 안 바뀌는 값? 안 바뀌는 값이 상수예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A랑 B는 계속 값이 바뀔 수 있는데 C는 밑에 뒤에 C 띵띵 3 적혀있어. 그럼 C는 상수야 변수야? 변수. 안 바뀌잖아. C는 3인이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정해진 값이 상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고 다음 거를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벌써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큰일 났네. 자, 이거예요. 6.67 곱하기 10 마이너스 11승이 중력 상수예요. 이게 그냥 이름이야. 중력 상수 이름.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걸 그냥 넣어야 돼. 이해가 됐어. 이제 됐어요? 아 좋아요. 아직 이해 안 됐어요?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 상수란 우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일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우주가 이것을 유지하는 값인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중력 상수 G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건 상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G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상수입니다. 물리 상수는 자연의 법칙을 수치로 나타내는 요소이고 물리 법칙을 세우고 예측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대표적인 물리 상수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중력 상수, 그리고 빛의 속도도 상수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보다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느리지도 않아요. 딱 정해진 값,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30만큼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알아요? 네. 네. 지구 한 바퀴 돌려면 7바퀴. 오 맞아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만큼 빠릅니다. 빛보다 빠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플랑크 상수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는 이제 대학 과정일 겁니다. 아마도. 네,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시연 선생님 배운 적 있으신가요? 역학하면 배울 건데. 전자 전화밖에 몰라요. 아 전자 전화밖에 몰라요. 예. 이거 볼츠만 상수 막 역학 얘기도 막 하면서 어려워지기 전에 딱 넘어갈게요.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힘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학적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학 공식을 했더니 결국 이런 상수들을 다 찾아냈어요. 이 상수들이 자연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힘들을 수학화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다 보니 이거를 넣으니까 딱 공식화 되더라 라는 것이 물리학 상수들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약 34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처럼 물리 상수는 우리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리 상수가 필요하고 많은 과학적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일관적인 법칙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값이 이 물리학 상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현상 그리고 이 자연에 존재하는 이 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중력 상수라는 G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사람들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중력을 이겨내야 되는지 이런 값을 알았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부터 인간들은 얼마나의 힘이 필요해야 로켓이 이 지구를 뚫고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아까 전에 제가 17세기라고 했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발견되고 연구됨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어떨 것 같아요? 미세 조정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많은 상수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상수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수가 정말 아주 작은 값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아까 전에 중력상수 이거 얘기했죠? 네. 중력상수에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있죠? 네.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나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변화하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상수들이 다 똑같아요. 아. 이 상수들이 값이 딱 정해진 값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세조정이라는 이게 미세조정의 뜻이에요. 파인 튜닝. 파인은 미세하다는 뜻이고 우리 기타 치기 전에 튜닝 하잖아요. 네.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미세하길래 우리 미세조정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얼마나 미세할까요? 처음에 이 상수들이 발견됐을 때는 그냥 별이 이렇게 있으려면 이 정도의 값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1950년대부터 이것이 굉장히 심오해집니다. 정말 아주 작은 값이라도 변화되면 이 우주는 지금의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다양한 물리 상수는 매우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 조정된 우주를 이해하는 핵심 딱 이거 설명 듣기 전에 이거는 먼저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확률과 지수. 확률이 뭔지 모른다. 확률이 뭔지 몰라요? 자, 지수가 뭔지 모른다.
자, 진짜 몰라요? 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뜻을 몰라요. 네, 뜻을 몰라요. 자, 이게 뭐죠? 총에 총알이 몇 발 들어가 있어요? 한 발 들어가 있죠. 이 총알이 구멍의 개수는 총 몇 개? 6개. 그러면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6분의 네, 총에 맞을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총에 안 맞을 확률은 6분의 5. 6분의 5. 이게 확률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요. 네, 쉽죠? 이게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인데 목숨 걸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약실에다가 이게 약실이라고 하거든요. 총알 하나 넣고 돌려요. 그 다음에 쏘는 거야. 사람이요? 사람한테요. 이런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의 확률은 총에 맞을 확률은 6분의 1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총알이 5발 든 게임을 할래요? 총알이 1발 든 게임을 할래요? 당연히 1발 든 게임을 하겠죠. 왜요?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모래알 개수를 내가 안다. 알아요? 생존 확률을 조금만 더 많이 낮춰볼게요. 조금만 더 많이 낮춰볼게요. 예.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개수는 대략 10의 20승계래요. 자, 10의 20승계라고 하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여기 있는 모래 개수를 모래를 하나 딱 뺐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효원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숨겨버렸어요. 자, 내가 이 바닷속에서 이름 하나, 모래 알갱이 하나를 집어서 여기 이효원이 있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효원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한 거죠, 확률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이라고요? 10의 20승이라고요. 네, 살 수 있는 확률은 10의 20승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한번 봐볼게요. 네. 분의 1. 20개. 네. 아, 효원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10의 20승분의 1도 이만큼 정말 극악의 확률이다 이겁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게요. 지수. 내가 지수 이거 보면 딱 알겠죠? 지수가 뭔지. 네. 블랙핑크 아니고. 네. 자, 문제. 10의 2승은 10의 몇 배다? 10의 2승은 10의 몇 배다? 10의 10배. 10의 10배다. 10의 2승인데? 20배. 20배? 20배. 200배. 200배? 10의 2승이 뭔데? 10의 제곱이 뭔데? 10의 10배. 10의 10배? 네. 제곱인데? 100이잖아. 네, 10의 2승은 10배죠. 네, 맞아요. 아, 틀리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10의 3승은? 10의 몇 배? 10,000배. 10,000배? 10의 3승이 뭔데? 1000배. 1000이죠. 그러면은 10의 1000배는 뭐야? 곱하기 100. 그러면 몇 배야? 10의 3승은 1000배. 100배죠. 뭐야 이 네. 자, 10의 제곱이 10의 10배예요. 10배. 2배가 아니라 10배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10의 20승은 10의 20배가 아니요. 0이 20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줄여볼게. 10의 20승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10의 10승은 10의 몇 배일까? 네? 10의 10승. 10의 10승. 1000배. 자, 한번 해보세요. 1, 10, 100, 1000만 이거 할 줄 알잖아요. 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배요, 10억 배. 10의 10승이 10억 배예요, 10억 배. 자, 아까 전에 그럼 20승은 몇 배일까요? 더 가야 돼요. 뭐 100억, 1000억, 조, 막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지수가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10의 20승이다, 10의 30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딱 봤을 때는 별로 안 커 보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10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계속 이제 우주의 크기를 볼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지수에 대한 얘기, 지수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10에 20승, 뭐 50승 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다. 큰 크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우주보다 더 작은 원자들, 전자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 건데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싸워 지금 바둑대. 이제 더 작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문알. 다시. 자,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시 보세요. 아까 다시 봤죠? 문제 낼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어요? 쿼크. 네, 쿼크. 그 다음이 원자였죠. 원자 핵의 안에 들어있는 게 양성, 예, 그 맞아요. 쿼크가 들어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게 원자 핵이다. 이걸 배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우주는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의 공부는.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끝에 봤던 우주.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 원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있잖아요. 우리 은하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봐요. 네, 못 봐요. 왜? 너무 멀었어. 우리가 우리 은하에 살고 있잖아. 근데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너무 멀리 있었어.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에 이만큼 우리 은하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가 보일 때까지 멀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만큼 못 가요, 우리가.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알겠죠? 자, 이거 혹시 공부하신 분?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의 힘이라고 하는데 공부했는데 기억이 난다. 네. 이거는 초등학생들은 모를 거야. 아마 고등학생들 되면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제 오늘 배우면은 물리 시간에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네. 우주에 적용하고 있는 힘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저희 위에서부터 시작. 광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우리 중력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중력은 뭐 여기 땅에 있던 이 컵을 뭐 하늘로 던지면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다. 뭐 이런 중력 많이 배워봤는데 강력하고 전자기력하고 양력은 우리가 사실 좀 생소해요. 그래서 쉽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준비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네, 다시 가르쳐 줄게요. 자, 강력. 강력은 이름 그대로 강한 힘이에요. 이 4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아까 전에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양성자의 코크를 묶어주는 힘이라고 하는데 원자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이 있어요. 양성자면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붙어있을까요? 밀어낼까요? 밀어내요. 이건 알고 있네요. 좋아요. 플러스와 플러스가 근데 붙어있대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서로 붙어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강력이라는 거예요.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는 힘보다 더 강하니까 붙어있겠죠. 그래서 가장 강한 힘. 그래서 강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달라붙는 힘도 전자기력입니다. 진짜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손은 뭘로 돼 있어요? 우리 손도 똑같이 원자와 전자들로 돼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손하고 박수를 딱 쳤어요. 그럼 이 손하고 딱 붙어버려요?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죠. 에? 안 떨어져요. 떼줄까요? 예. 만약에 전자기력이 없다면 이 모든 물체들이 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 떨어지지 않아서 다 허물어지거나 다 합쳐져 버릴 거예요.
양력은 약한 힘이지만 그래도 중력보다는 더 셉니다. 양력이 뭐냐면 방사성 붕괴에 나타나는 힘이라는 건데 원자가 변화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걸로는 태양 표면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 폭발이 계속 뻥뻥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폭발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이 열 에너지가 온 우주에 퍼져요.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태양빛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지구에 지구에 뜨거운 열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양력 때문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력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땅에 붙어있게 해주는 힘.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죠. 그것이 중력입니다. 이 지구라는 큰 물체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중력입니다. 이 중력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에게 중력이 있어요. 물론 이게 강하다 작다 뿐이 이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보세요. 딱 밀 때 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으면은 그대로 있죠. 근데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밀리겠죠. 근데 이것이 딱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돌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달이 돌 수 있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람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자, 중력이 큰 거에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쬐까마한 요구르트 병을 밖으로 던졌는데 나한테 안 끌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중력이 더 강해서. 지구의 중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아주 좋아요. 네, 플러스 1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습니다만은. 네. 자, 네 가지의 힘. 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오은이가 빨랐어. 네 가지 힘. 강력. 그 다음 생각이. 전자기력. 양력. 오. 좋아요. 중력. 플러스 1점. 네, 좋아요. 근데 이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고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힘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힘이 달라지면 이 우주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이 모양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이 지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각각의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아까 전에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죠. 이 가장 강한 힘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탁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세지면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분자가 있고 분자가 뭔지 알아요? 분자? 네. 분자가 뭐예요? 분모자. 분모자. 이거 맞아야 돼요. 분자는 원자가 여러 개 붙어있으면 분자예요. 예. 원자끼리 붙어있으면은 이게 분자가 되는데 이 분자가 되지 못할 만큼 압축되어 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다 이렇게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하나의 점처럼. 그러면은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강한 힘이 더 세지면. 더 약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서로 아까 플러스끼리 플러스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밀어낸다고 했죠. 그 차면 안 돼요? 네.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복잡한 분자 구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다 모여있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건데 세포 하나가 생기려면 막 DNA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원자가 수십 개가 들어가 백만 수억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힘이 얼만큼 약해지거나 얼만큼 강해지면일까? 10의 51제곱만큼만 강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작아지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자기력 볼까요? 전자기력이 더 강해지면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복합적인 뭐 다른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수소로만 이 우주가 존재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자기력이 더 약해진다면 서로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전자가 빙빙을 도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이 원자가 또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흐물흐물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력이 더 강해지면 양력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거는 좀 다르더라도 양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양력이 더 강해지면 태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해요.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겠죠.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요. 네, 엄청 뜨거워지겠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자, 만약에 더 약해지면요? 추워요. 추워요. 왜요? 네? 왜 추워요? 에너지 안 오니까. 에너지가 덜 오겠죠? 안 오겠잖아요. 네. 더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구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우주가 다 똑같아요. 모든 우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의 모양이 이대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중력은요? 중력 정도는 아까 전에 양력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중력 정도는 조금이라도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중력도 똑같습니다. 모든 물체가 더 강하게 끌어들인다면 별들이 너무 빨리 붕괴될 것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력이 있는데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태양으로 지구가 빨려 들어가겠죠. 태양은 더 큰 별로 빨려 들어가겠죠. 중력이 약하면요? 태양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주가 아주 빠르게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공전과 자전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은하 같은 것들이 아예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 지구를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밑에 있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놀라운 방법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빈 공간에 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구절인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초월적이신지, 그리고 모든 우주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즉 특정한 상수들이나 물리 법칙이 미세하게 바뀌었을 때 생명체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과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똑같은 동물.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이 온 우주가 정말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모든 과학자들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남아프리카의 저명한 물리학자는 물리 법칙 안에 놀라운 미세 조정이 이 복잡한 우주를 존재하게 했다. 이 사건의 복잡성을 깨닫고도 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영상 하나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아까 말했던 상수들입니다. 전부 다.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fe-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physicists look, they see examples of fine-tuning.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values of these numbers seem to have been very finely adjusted to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ife. If anyone claims not to be surprised by the special features that the universe has, he's hiding his head in the sand. These special features are surprising and unlikely.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우주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확률인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고물 야적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부품을 하늘로 올려보낸 후에 이 부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단 한 번만에 우연히 여객기가 만들어진 확률과 같다. 가능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확률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정말 정확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호일은 우주가 단순히 물리적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고, 누군가가 우주를 설계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과학자가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이분도 이 우주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북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거북하다고 했을까요? 이 우주가 정말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거북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내가 과학자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우주를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에 거북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진 않지만 이 우주는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미세 조정된 우주가 사실이고, 이론상 상수가 자유롭게 어떤 값도 가질 수 없고 딱 정해진 값이라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혹여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 뒤에 부분을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10의 1230승분의 1이래요. 아까 전에 10의 50승분의 1이라 그러면은 그냥 0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진 않지만 0이 50개 있으면 00001에 이게 한 400개는 더 있어야겠네요. 0이 400배는 더 있어야겠죠.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있어야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 숫자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소립자의 숫자보다 더 큰 수라고 해요.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겠죠. 많이 어렵겠죠. 정말 매우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우연히 현재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가정하는 경우 그 확률은 0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주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심지어 이 주장은 이제 과학자들로부터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빅뱅, 우주의 시작,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상수들은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물리학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분도 거북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그리고 로저 펜로즈 이분들도 이 초기의 조건이 우주가 현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미세한 힘의 조정이 가능할까라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가지 증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가지 가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가설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10의 1230승분의 1 확률로 우주가 이렇게 생성되었다. 그럴 수 있지 않겠니? 우리 우주가 그렇게 생겨난 거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연히 그렇게 우주가 탄생했고 이 세상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말 우연히 그 상수들이 정해졌고 정말 아주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나요? The fine-tunings, how fine-tuned are they? Most of them are 1% sort of things. In other words, if the thing is 1% different, everything is bad. And a physicist could say, maybe those are just luck. On the other hand, this cosmological constant is tuned to 1 part and 10 to the 120, 120 decimal places. Nobody thinks that's accidental. That is not a reasonable idea. That something is tuned to 120 decimal places just by accident. 자,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도현이랑 저랑 카드 게임을 해요. 이 유치해 보이는 이 카드 10장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자, 대신에 이 카드 10장 중에 도현이가 한 장 뽑고 선생님이 한 장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속으로 100번 이기면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대신에 너가 연속으로 100번 지면 나에게 100만 원을 줘. 라고 했어요. 도현이는 이 게임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왜요?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한 50번째 뽑았는데 50번째 선생님은 계속 10이 나오네. 그리고 도현이는 계속 뭐 9, 8, 7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러려니 할 거예요? 뭔가 좀 조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100번을 뽑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100번 동안 다 10만 나왔어. 자, 어쩔 수 없어.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니까 100만 원 줘. 그러면 도현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100만 원을 이체해 줄래요? 일단 선생님 멱살부터 잡을래요. 멱살부터 잡겠죠. 왜? 사기 쳤으니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에 100승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번 했는데? 그럼 200번 할게. 200번 하면은 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1230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1230번 게임해도 내가 이긴 거예요. 10만 뽑아서 그것도. 딴 거 안 뽑고 10만. 가능합니까? 네, 안 되겠죠. 두 번째 가설. 멀티버스, 다중우주설이라는 건데 멀티버스 하면은 우리 눈이 좀 뜨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벤져스에서 많이 봤죠? 네. 어벤져스에 나온 멀티버스랑 똑같습니다.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다중우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우주는 이런 상수를 가지고 있는 우주고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을 거야. 근데 그 우주는 아마도 그거랑 값이 다를 거야. 근데
또 다른 우주도 있고 또 다른 우주도 있고 또 다른 우주도 있어. 이 정말 많은 우주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게 멀티버스 다중우주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중우주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데드풀 울버린인가? 거기서 보면은 데드풀이 나오고 다른 우주에 있는 데드풀들이 막 오잖아요. 네, 다른 우주에 있는 막 스파이더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이론에서 온 거예요. 자, 이 의견을 과학자가 냈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미세 조정된 우주를 설명하려고 우주가 정말 많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가설의 가장 큰 뭐라 해야 될까요? 장점. 가장 큰 단점? 문제가 뭘까? 일단 문제 시간. 맨 밑에 써 있어요. 증거. 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우주의 물리학이 다중우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중우주를 주장하는 것이 우주와 물리학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신이 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이겨내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이라고 하면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창조된 이 세상을 믿고 싶지 않아서 낸 것이 다중우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중우주를 관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세조정 우주와 같이 불가능한 확률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직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미세조정, 지구의 미세조정, 생명의 발생, 진화론 등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을 다중우주를 통해서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우연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들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고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미세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우연일 가능성보단 지적인 설계에 개입이 되었다. 지적인 어느 누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 창조한 그 설계자가 이 우주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벌써 많이 돼버렸어요. 우리 물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자, 우리 태양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들이 살고 있다. 그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 사람 살려면 몇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몇 가지 100개였나? 300개? 더 많았던 거. 예. 그래서 말해봐요. 계속. 그래가지고 못 예.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거를 딱 할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다. 네. 좋아요. 자, 뭐야 즉,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할게요. 네. 예. 적절한 온도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금성에서 살 수 없을까요? 네. 왜 안 될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왜 뜨거울까? 금성은 태양이랑 가까워서. 자, 놀랍게도 수성하고 태양이 가깝습니까? 수성하고 금성이 가깝습니까? 수성하고 더 가깝죠. 그러면 어디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수성이 더 뜨거울 것 같죠. 근데 금성이 더 뜨거워요. 왜일까요? 주황 색깔이요. 예? 주황 색깔이어서 더 뜨거울까? 수성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아서 중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성하고 태양하고 계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수성이 금성보다 더 뜨거워요. 금성은 지구랑 크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네, 없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온실 효과를 내는 거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럼 태양빛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딱 잡고 있어. 여기 온도가 450도? 네,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뭐 뜨끈하겠죠? 네, 살만하겠죠 여기? 네, 못 살아요. 금성이 지금 못 살아요. 자, 화성은 갈만하지 않을까? 화성은 그 일땡 머스크라는 분이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성도 지구보다 작아요. 그래서 공기가 되게 희박해요. 그리고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이고 산소가 있긴 있는데 지금 지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낮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화성에 도착을 했을 때 호흡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려면. 네. 나무를 심으면 될까? 자, 왜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지구 우리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다고 하죠? 우리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대한 자석이어서 자석은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안 좋은 물질, 해로운 물질들을 숨겨내거든요. 근데 지구는 그게 돼. 화성은 그게 안 돼. 네. 화성에 자기장이 없어요. 그럼 태양풍이 오면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태양풍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H2O라는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분해됩니다. 물도 분해되고 모든 게 다 분해가 돼요. 생명체인 단백질도 다 분해가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려면 이 자기장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물도 해결해야 되고 음식도 해결해야 되고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찍턴이라고 하나요? 탁 찍고 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달의 역할. 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지구가 딱 똑바로 돌아요? 약간 기울어서 돌죠. 이것도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돌면서 지구의 자전축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달이 있어야 지구와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성은 왜 있어야 될까? 너무 커서 운석 같은 거 막아주는. 우와! 정답 플러스 1점. 네가 말했는데. 이 우주에는 수많은 해성들과 소행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쬐끄만한 동생이 있고 목성이라는 좀 큰 형님이 있고 더 큰 태양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누가 중력이 제일 셀까요? 태양이 제일 세겠죠. 그 다음 또 누가 셀까요? 목성이 세겠죠. 어떤 소행성이 지구 타겟 목표를 지구로 잡고 딱 오고 있었어요. 근데 목성 형님이 여기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성 형님 쪽으로 돌려져요. 중력이 너무 크니까 가다가 목성 쪽으로 오는 거예요. 목성에 보면 이런 자국들 있잖아요. 이런 게 기체 소형들이 자국들도 있지만 소행성 충돌들이 일어났던 자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슈메이커 레비 9 해성 충돌 사건이라는 건데 소행성이 목성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기가 약 2km래요. 가장 큰 게 2km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가 지름이 약 12,000km 정도 되거든요. 되게 비해서 엄청 작죠? 2km짜리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목성으로. 근데 600만 메가톤 TNT가 폭발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조각이라도 2km짜리가 지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죽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뭐 물론 다 죽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구의 대기가 크게 변하고 지표면이 파괴되고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을 모두 받으셔야 되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 말을 듣고 책망받으실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라든 뭐 과학이 어쩌고 이래서 저래서 빅뱅이 있었고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라는 가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우리 성경책 혹시 지금 있나요? 성경책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0장에 보면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기 1장으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와 창조됨 받은 인간은 사실 서로 다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